마음을 고요히 하고 중심을 잡으며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옛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인간은 종종 자신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어떤 날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얻는 것과 잃는 것, 이기고 지는 것에 매달리며 잡으려 할수록 더욱 지쳐만 갑니다. 많은 사람이 역경에 맞서 싸우고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항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럽고 발버둥 칠수록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깊은 내면에서 갈망하는 것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쉴 곳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더라도 마음이 기울지 않도록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 즉 평온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외부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인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내면을 가지고 세상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안정은 감정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명확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강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마음의 동요를 이기고 급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이기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을 이겨내고 침묵 속에서 성공을 기다리십시오. 고독을 넘어 큰 성취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 속 사마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선택의 심연 앞에서 인간이 보여준 평온과 안정의 힘을 보여주는 깊은 증거입니다. 태사령이었던 사마천은 민족을 위한 완전한 통사를 편찬하겠다는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 작업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는 정신적 사명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패장 이릉을 변호하며 자신의 소신을 말했을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는 한무제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비의 기계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궁형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고 사회적 멸시와 인격적 모독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비라면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아무도 걷지 않으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삶을 택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과업과 버릴 수 없는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고독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정신적 고립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거나 공감해주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외부의 영광과 치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는 오직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긴 침묵은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정시키는 혹독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마천은 보이만서라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오직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치욕을 견디며 살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보기 드문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허황된 명예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13년 동안 멸시의 그늘 속에서 그는 묵묵히 역사를 기록하고 사건과 운명을 곱씹으며 자신의 고통으로 3,000년의 역사를 비추었습니다. 그 결과 130권에 달하는 사기라는 불멸의 유산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고독과 깨달음의 끝까지 가본 한 인간의 독보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역경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굳건히 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감정을 닫는 게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는 데 힘쓰고 소인은 밖에서 다투는 데 힘쓴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내면으로 돌아가 조용히 힘을 쌓을 줄 알면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침묵의 스승이 됩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은 큰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과시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고 느리며 깊은 길을 갑니다. 목표를 이룬 뒤에도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여정을 준비합니다. 이는 이미 안정된 마음과 충분히 두터운 내공의 표현입니다. 반면 조급한 인생은 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 머물려 하고 유행을 쫓으며 눈앞의 이익에 달려듭니다. 그런 추구는 빠른 결과를 낼 수는 있어도 겉만 화려할 뿐 속은 비어 있어 가치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자는 큰 성취는 서툰 것처럼 보이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대개 침묵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무르익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연마의 결과이며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밖에서 위로를 찾지 않는 법을 배운 덕분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좌절을 겪고 기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기회는 그것을 알아볼 만큼 마음이 고요하고 그것을 붙잡을 만큼 마음이 안정된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열립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기다릴 줄 알고 축적할 줄 알며 인내할 줄 압니다. 따라서 성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닦는 과정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학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위대한 성취가 침묵 속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합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마리 퀴리의 끈기 있는 연구, 니콜라 테슬라의 시대를 앞선 사고, 반고흐의 그림이나 베토벤의 불후의 명곡들은 모두 고독한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일했고 평온 속에서 사색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했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정시키는 법을 익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안정되면 성공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가장 알맞은 때에 굳건하고 의미 있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길입니다. 인내는 덕을 쌓고 일을 이루게 합니다. 옛 성현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덕이 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일을 성사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사람의 도리에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가 있으며 굽힐 줄 알고 펼 줄 아는 것이 곧 풍파를 헤치고 성취의 언덕에 닿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약한 선택이 아니라 내면이 무르익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는 것을 무능력한 양보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사실 참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타오르기 전에 멈출 줄 알고 마음이 파괴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인내는 후퇴를 통해 전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자신의 즉각적인 반응에 의존하기보다 시간의 힘과 세상의 공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순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먼 훗날의 큰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지 못하고 늘 조급하게 구는 사람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후회할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큰 재앙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 한순간에서 비롯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친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 평생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이 깊었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한 번 참지 못한 것이 신용과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상황이 너무 가혹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안정되지 않아 사태를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자는 행동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은 빗나가기 쉽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지혜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둘러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고 화를 억누르며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관찰한 뒤에 행동하십시오. 비록 큰 업적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평생 후회할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타지에서 장사하다가 섣달그슴이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그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이것도 집에 있고 저것도 집에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노승이 개송을 판다는 팻말을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송을 판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물으니 노승은 자신의 개송이 재앙을 없애고 평안을 보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인은 행운의 글귀를 사서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도 특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승에게 개송을 하나 사겠다고 했습니다. 노승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가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분노가 치밀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니 화를 끄는 것이 가장 길한 일이다. 노승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훗날 화가 날 때 이 구절을 외우면 큰 효험이 있을 것이네. 하지만 이 개송의 값은 금 10냥이라네. 상인은 깜짝 놀라 고작 네 마디가 금 10냥이나 하느냐며 노승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승은 그저 크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상인은 상대가 나이 많은 승려라 더 따지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깊은 밤이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미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를 부르려는데 아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신발이고 하나는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상인은 뻔뻔한 여자가 내가 없는 사이에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와 두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문득 노승에게 산 개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그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생각하라. 분노가 일면 생각해야 하니 화를 끄는 것이 가장 좋다. 그가 방 안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자 아내가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며 언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분노하며 침대 위에 누가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자 신발을 가리키자 아내는 야속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늦게까지 안 오기에 당신이 돌아와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 신발을 가져다 두었어요. 부부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여 행운을 빌려던 것인데 저를 의심하다니요. 상인이 자세히 보니 정말 자신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개송은 정말 가치가 있구나. 금 100냥, 1000냥, 10,000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상인이 노승에게 개송을 산 이야기는 인내의 가치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짧은 네 마디가 금 10냥의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서 한 가정을 구했습니다. 분노가 가장 격렬할 때 잠시 멈추고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의 열기를 식힐 기회를 주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인내는 타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거운 업보로부터 구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평온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부정적인 추측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감정이 이성을 가린 상태에서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섣불리 믿지 않습니다. 노자는 잘 싸우는 자는 다투지 않고 힘을 잘 쓰는 자는 힘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바로 그런 힘입니다. 조용하고 끈기 있으며 오래갑니다. 사업에서도 꽃길만 펼쳐진 길은 없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조급한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천천히 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정한 성취는 폭발적인 순간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인내의 과정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는 이해와 포용을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인내는 화목을 지키고 협력 관계에서는 신뢰를 쌓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정시키는 훈련은 인내를 습관으로 만드는 기초입니다. 내면이 고요하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면 환경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내는 강요가 아니라 분노의 결과와 평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인내라는 시험을 줍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로,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불공평함으로, 때로는 가슴 아픈 오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마음을 단련할 기회입니다. 이를 극복한 사람은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실패한 사람은 마음이 더 어지러워집니다. 차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안정의 정도에 있습니다. 인내는 사람을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성장하게 합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일시적인 파도에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안정되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침묵 속에 끈기 있게 인생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강인함은 인내 속에서 자라고 성장은 강인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연필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세상으로 나가기 전 장인이 연필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연필뿐만 아니라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조언과도 같습니다. 장인은 연필에게 훌륭한 글과 그림을 남길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과 가치는 삶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고 부딪히며 이끌리고 시험받고 쓰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움츠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장인은 또한 연필이 깎이는 고통을 견뎌야만 계속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넷, 이는 인내에 대한 깊은 은유입니다. 살면서 겪는 깎임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바로 그 아픔이 우리를 더 예리하고 깨어있게 하며 쓸모있게 만듭니다. 상실과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성장은 없습니다. 아픔이 두려워 피한다면 인간은 거짓된 안전 속에서 점점 무뎌질 것입니다.
연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겉면의 나무가 아니라 안에 있는 흑연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명칭이나 지위, 외모가 아니라 내면과 인격, 의지에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겉모습이 사라져도 내면의 심지가 굳건하면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노자는 겉이 변해도 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인함의 뿌리입니다. 연필은 또한 자신의 실수를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반성 능력을 일깨웁니다. 인내는 단순히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빨리 가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필은 모든 여정에 흔적을 남겨야 하며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1mm까지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정신입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남겼느냐입니다. 온전한 삶이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입니다. 연필의 삶은 인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닳게 하여 타인에게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걸음마다 깎이는 칼날을 지나야 하지만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늘 혹독한 시련을 줍니다. 때로는 고독으로,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모욕이나 불공평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묵묵히 견디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킬 때 인간은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빌 클린턴의 삶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유복자가 되어 사랑이 결핍된 환경에서 태어난 클린턴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양아버지와 살며 가정폭력과 정신적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 강한 의지와 상승 욕구를 키웠습니다. 역경 앞에서 인내하고 고통 앞에서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그 시절은 클린턴에게 소통 능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노력으로 인정을 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거대한 이상을 품게 했습니다. 그 후 클린턴은 30년 동안 정치의 길을 걸으며 지식과 경험, 배짱을 쌓았습니다. 그의 성취 중 우연한 행운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인내와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함의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에서 주지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갔으며 매 단계가 압박과 시련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학교입니다. 한 학자는 고난 속에서 진리가 더 강력해진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환경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맹자는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 먼저 그의 심신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된 훈련이 내면의 깊이와 배짱을 만듭니다. 강인함은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역경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비바람을 견딘 생명만이 생동감 있고 신선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는 연필과 같습니다. 깎이고 닳아 없어질 것 같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시련 속에서 강인함을 유지한다면 인간은
가장 깊이 있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락함이 아닌 굳건한 내면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인생을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진정한 성공을 거머쥐기 위한 인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이브 그룹과 사츠미 이와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영 수업이 아니라 유혹과 압박, 시대의 소용돌이 앞에서 평온과 안정된 마음이 발휘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세이브의 성공과 일본 재계에서 사츠미 이와키의 위상은 대담한 결정이나 무모한 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한 글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내는 아버지 사츠미 야스지로의 엄격한 유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의 아들에게 10년 동안 어떤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말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야망에 찬 젊은이에게 이것은 손발을 묶는 보이지 않는 밧줄과 같았습니다. 그 10년은 사츠미 이와키가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억제한 것입니다. 그는 시장을 관찰하고 추세를 연구하며 내공을 쌓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수양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부동산 거품으로 들썩이고 땅값이 매일 치솟아 누구나 부동산 투자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 믿던 때 그는 재계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이브는 부동산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행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의 유산만 지킬 줄 알고 모험을 모른다며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측근들과 임원들도 믿음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긴장된 회의 속에서 그는 경험 많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을 믿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판단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철수가 이미 가진 막대한 부동산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냉철한 시각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츠미 이와키는 그 번영이 일시적임을 간파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거품은 꺼지고 그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알았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인내. 이익의 광풍 앞에서 마음을 지킨 인내가 세이브를 대참사에서 구했습니다. 시간은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몰락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뒷수습에 골머리를 앓을 때 사츠미 이와키는 아버지의 유훈대로 10년의 인내를 완수했습니다. 기반이 튼튼해지고 시기가 무르익자 그는 비로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세이브는 호텔, 레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강력하게 확장하며 다각화된 제국과 경영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외부의 모든 변동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노자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뿌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는 비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릴 뿐 뽑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축적하고 관찰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려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변합니다. 기술, 유행, 취향, 가치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많은 사람이 뒤처질까 두려워 모든 유행을 급히 쫓습니다. 새로운 것을 깊이 이해하기도 전에 다른 것으로 갈아탑니다. 튼튼한 기반 없이 방향만 계속 바꿉니다. 결국 적응하려 애쓸수록 방향을 잃고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의 불변함을 지키는 인내는 중요한 삶의 전략이 됩니다. 그 불변함은 고집이 아니라 핵심 가치, 배짱, 인격, 기초 능력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집단적 공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더 길고 깊은 시각으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츠미 이와키의 인내 전략은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인간은 생각하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공자는 뜻이 있는 사람은 변동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지럽지 않은 것은 마음의 질서와 원칙,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온전한 자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아가 굳건하면 방향을 잃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아가 약하면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당황하고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깊은 지혜입니다. 단기적 이익에 끌려다니지 않고 일시적인 소란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인내는 우리가 굳건히 서서 관찰하고 적절한 때를 선택하게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장 빨리 달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충분히 오래 걷는 것에서 옵니다. 변동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유혹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기반입니다. 새 2부의 이야기는 만변하는 세상에서 승자는 가장 많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임을 일깨워줍니다. 내면이 굳건하면 외부의 변화는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환경일 뿐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평온을 지키십시오. 삶이 시끄럽고 압박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밖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합니다. 시골의 한적한 집, 바닷가, 오두막,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치길 꿈꿉니다. 그런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직장과 가족, 책임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지속 가능하고 깊으며 언제나 손 닿을 곳에 있는 피난처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로 내 영혼 속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진정한 평온을 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으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마치 깊은 바다의 중심과 같습니다. 해수면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깊은 바닥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의 외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과 다툼, 불안은 표면의 파도일 뿐입니다. 내면 깊이 잠수할 줄 안다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층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고요한 집은 돈으로 사거나 물질로 지을 수 없습니다. 상상력과 집중, 자신에게 돌아가는 능력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은 마음을 위한 감압실과 같습니다. 지치거나 불안할 때 그곳으로 돌아가 쉬고 호흡을 늦추며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냅니다. 그 방을 나올 때 마음은 맑아지고 에너지는 회복되며 더 차분한 상태로 앞날을 마주할 준비가 됩니다. 저는 사람마다 내면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퀴의 중심축과 같습니다. 바퀴는 빠르거나 느리게 돌고 험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중심축은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외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도 내면의 중심을 찾으면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중심을 인식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요한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의도적인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가장 편안한 재료로 지은 작은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풍경일 수 있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시집일 수 있습니다. 방의 색깔은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색이어야 합니다. 화려할 필요 없이 정돈되고 단순하며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청결함은 감정을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고요함은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그 방에 안락한 의자를 놓고 바다나 하늘이 보이는 작은 창을 낼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구름이 흐르는 것을 보지만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침묵이 마음이 숨쉴 공간을 만듭니다. 이 내면의 방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고 관찰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사치나 수행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깊은 산이나 성지 생기에 가지 않아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좁은 아파트, 익숙한 집,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공간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입니다. 자주 내면을 성찰하면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의식은 기계적이고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서 지칩니다. 내면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타인의 기대와 일정에 떠밀려 살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색과 묵상을 통해 자신의 깊이를 인식하십시오. 내면이 채워지면 외부 자극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안에서 만족을 찾으면 밖의 시끄러움과 승패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 자신이라는 친구가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노자는 만족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족과 멈춤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더 자유롭고 순조롭게 살며 세상을 맹목적으로 쫓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긴장된 나그네가 아니라 부드러운 태도로 주변과 조화를 이룹니다.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것은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굳건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물질적 향유는 삶의 장식일 뿐 생존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이 강하면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평온 연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몇 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가슴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포용, 인자함이 따뜻한 빛처럼 자신을 감싸는 상상을 하십시오. 숨을 쉴 때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에게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고요함은 우리를 세상과 더 깊게 연결해 줍니다. 소음과 정보 과잉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연과 타인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음이 가려버린 소리들 말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텔레비전을 켜지 말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잠시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저녁이든 주말이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음이 줄어들면 삶의 섬세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영혼으로 물러나 정신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 더 침착하고 굳건하며 자유로운 태도로 세상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곳에서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평온할 시간을 주십시오. 멈출 줄 알고 가라앉힐 줄 알며 서둘러 반응하지 않을 때 차분함은 정신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날 바쁜 삶 속에서 많은 상처와 이별, 후회는 악의가 아니라 자신에게 평온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생깁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이웃과 사소한 갈등으로 심하게 다뤘습니다. 둘 다 화가 나서
서로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자아를 부풀렸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공정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목사를 찾아가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사는 그때마다 바쁘다거나 농부의 화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며칠 후 들판에서 목사를 만난 농부는 훨씬 차분해진 상태였고, 처음에 화냈던 일이 사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농부는 누구의 판결도 없이 스스로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결을 서두르지 않은 것은 당신에게 가라앉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많은 갈등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필요한 것은 조언이나 시비 판별이 아니라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입니다. 옛말의 평온은 산이나 강을 찾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속 불을 끄면 자연이 시원해집니다. 화가 꺼지지 않았을 때 내뱉는 말은 칼이 되기 쉽습니다. 화가 식으면 용서할 수 없던 일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마음을 닦는 수련장입니다. 부딪힘과 갈등은 감정 관리의 수업입니다. 절제와 포용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한 내면의 증거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솔직하고 강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인간은 예측하기 쉽고 자극받기 쉬우며 끌려다니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목석이 아닙니다. 감정과 희로애락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표현된 감정은 진실한 공유가 되지만 충동적으로 표현된 감정은 무의식적인 화풀이가 됩니다. 그때 말과 행동은 의도를 벗어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자신을 이기는 것은 충동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참고 마음에 숨 쉴 틈을 주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갑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설 자리가 생깁니다. 양생법에서도 화를 피하는 것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분노는 정신을 해치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은 병들기 쉽고 내면의 균형을 잃습니다. 반면 차분한 사람은 안색이 좋고 사고가 명확하며 관계가 원만합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처세에 겸손한 것은 남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카페에서 레몬티를 마신 소녀의 이야기는 감정에 시간을 주는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다투고 나서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찼을 때 그녀는 레몬 조각을 으깨어 쓴맛이 우러나게 해 찻잔을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감정을 즉시 해결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평온한 눈빛의 종업원은 레몬이 우러나 쓴맛이 상큼한 향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드럽게 일러주었습니다. 12시간의 인내는 맛있는 차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감정의 변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많은 번뇌도 이와 같습니다. 화가 났을 때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충분한 침묵의 시간을 주면 사태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시간은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감정이 지나가면 다른 눈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불같이 화냈던 일이 사소해 보이고 풀 수 없다던 오해가 다시 보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기로 선택한 시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에게 평온할 시간을 주는 것은 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기회, 변할 기회, 혹은 통제 불능의 순간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을 기회 말입니다. 마음의 불이 꺼지면 사람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 공감과 이해가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행동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날 때 메시지 답장을 미루십시오. 짜증날 때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치솟으면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심호흡, 혹은 잠시의 침묵만으로도 마음을 식히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평온할 시간을 주는 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적습니다. 그들은 충동이 아닌 깨어있음을 선택합니다. 영혼에 휴식을 주는 법을 배우면 삶은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덜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외부 세계의 마음을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차분함은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여유로우며 성숙해집니다. 정적 속에서 축적하고 동적일 때 발휘하십시오. 한 탐험가가 잉카 문명의 유적을 찾아 남미의 밀림을 홀로 횡단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을 고용해 길잡이와 짐꾼으로 삼았습니다. 일행은 울창한 숲과 험한 길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현지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빠르고 꾸준하게 걸었습니다. 반면 체력이 약한 탐험가는 자주 쉬어야 했고 일행은 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정은 빨라지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탐험가는 일어나자마자 목표에 빨리 닿고 싶은 마음에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지인들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탐험가는 그들이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통역사가 이유를 설명해주고 나서야 탐험가는 그것이 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의 오래된 관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걸었으니 몸이 너무 빨리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멈춰서 쉬며 몸을 따라잡을 시간을 하루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탐험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이번 여행의 가장 큰 교훈이 먼 유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발걸음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앞만 보고 달리면 몸과 마음이 분리됩니다. 영혼이 몸을 따라오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공허해집니다. 인생은 강물 위의 배와 같습니다. 잔잔한 곳에서는 빨리 가고 여울에서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일의 리듬에는 움직임과 멈춤, 긴장과 이완이 있어야 자연의 법칙에 맞습니다. 앞으로만 달리면 금방 지칩니다. 멈춰만 있으면 기회를 잃고 도태됩니다. 과도한 움직임은 끊어질 듯 팽팽한 현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끊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목표와 성취, 속도와 비교를 쫓느라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겉은 활기차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작은 변고에도 버틸 내공이 없어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지나친 고요함은 고인 물과 같습니다. 흐름과 운동이 없으면 물은 탁해지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부딪힘을 두려워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점차 도태되고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잃습니다. 이야기 속 탐험가는 조급함 때문에 과도한 움직임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일행을 몰아세웠지만 체력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다 서다를 반복해 전체 여정은 더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서두름의 역설입니다. 동의과 정의의 리듬을 모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손자는 행동할 때는 바람처럼 빠르되 멈출 때는
산처럼 굳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병법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언제 빨리 가고 언제 늦출지, 언제 터뜨리고 언제 쌓을지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지혜입니다. 주역에서도 만물은 대립하는 두 면의 조화로운 운동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동과 정은 대립하지 않고 서로 돕습니다. 노자는 멈출 때를 알아야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고 방향을 조정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인간은 잡념과 일시적 욕망, 불필요한 동요를 걸러냅니다. 고요함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음인지 보게 합니다. 생명에게 고요함은 축적이고 움직임은 발휘입니다. 고요할 때 사람은 책을 읽고 사색하며 배우고 관찰하며 자신을 이해합니다. 움직일 때 사람은 행동하고 헌신하며 부딪히고 가치를 드러냅니다. 움직임만 있고 고요함이 없으면 행동의 깊이가 없습니다. 고요함만 있고 움직임이 없으면 미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큰 무대와 같습니다. 조명 아래 섰을 때는 움직임의 시간이며 연기하고 능력을 쏟아 배역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대 뒤 아무도 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은 고요함의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연습하고 고치며 마음을 다잡고 다음 등장을 준비합니다. 훌륭한 연극은 무대 위에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 수많은 조용한 준비 덕분에 가능합니다. 고요할 때 쌓을 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은 고요함의 가치를 얕보지 않습니다. 동과 정을 적재적소에 쓰는 사람은 강력한 탄력과 튼튼한 기반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것이 순리대로 사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변동 많은 사회에서 멈출 때를 아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영혼이 몸을 따라오고 마음이 행동을 따라오도록 멈추십시오. 심신이 하나가 되면 발걸음은 더 확실하고 의미 있어집니다. 그때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인간이 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온전한 성장의 여정이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가치 있게 사십시오. 인생은 리허설 없이, 되감기나 수정 없이 단 한 번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게 살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고 내일은 늘 있으며 기회는 기다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굴곡을 겪을수록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짧음을 절감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고 숨 쉬며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돌아보면 우리는 서두르고 대충 살며 관성에 젖어 얼마나 많은 귀한 순간을 흘려보냈는지 깨닫고 놀랍니다.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습니다. 놓친 기회, 하지 못한 말, 아껴주지 못한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사무치게 아쉬워집니다. 맹자는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이는 명예롭게 죽고 어떤 이는 무의미하게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막을 내릴 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업적이나 명성이 아니더라도 관계 속에서, 행동 속에서, 세상과 타인에게 베푼 친절 속에서 가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돈이나 지위, 명성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태어날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는 각자의 권리입니다. 가난해도 선하고 품위 있게 살며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욕망만 쫓다
공허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은 본래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은 인내와 겸손, 현재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노자는 만족을 알면, 부유하고 멈출 줄 알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계를 알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내면이 가장 굳건하고 편안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피로 속에 삽니다. 굶주리지 않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낫게 사회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 대신 살아주거나 아파해주지 않습니다. 옛말에 남을 아는 것은 지혜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밝음이라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면을 마주하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는 길을 잃기 더 쉽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그것이 선별된 일부임을 잊습니다. 자신의 진짜 삶을 타인의 꾸며진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상처 입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맑은 머리와 충만한 가슴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대로 살 때만 온전한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적 성공만이 가치 있는 삶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직위가 종착점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행복한지 멈춰서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소박하게 살아도 마음이 평화로워 매일 아침 가볍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밤이면 불안하고 고독해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소유가 아니라 느끼고 아끼는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건강을 바치고 명예를 쫓느라 청춘을 바칩니다.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건강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잃기 전까지는 가볍게 여겨집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햇살을 보며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 산책, 깊은 호흡,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현대의 삶은 일과 책임, 기대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마감과 회의, 알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앉아서 쉬고 자신을 듣는 법을 잊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상사와 가족, 사회를 만족시키려 살면서 정작 자신이 지쳤는지, 쉬고 싶은지, 위로가 필요한지 묻지 않습니다. 탈진할 때까지 일하고 감정을 무시하다 우울과 불안에 빠집니다. 아무도 멈추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필요합니다. 1시간만 전화기를 끄고 가만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됩니다. 현대인은 사랑에서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빨리 사랑하고 빨리 떠납니다. 진심, 어린 약속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상처받을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셈이 됩니다. 원망 대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의 동행입니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평생 당신 곁에 남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늘 슬픈 일이 있습니다. 상실, 배신,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파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증국본은 마음이 늘 고요하면 일이 생겨도 어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굳건한 사람은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흘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성장의 과정이며 이해와 포용을 배우는 수업임을 압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기에 살만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우면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없으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넘어져 보지 않으면 일어서는 가치를 모릅니다. 소동 파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달을 보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 불완전함 속에 있으며 그곳에 희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완벽을 찾기보다 부족함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노력을 돌아보십시오. 타인의 이해를 바라기보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고통을 겪고도 웃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배신당하고도 선함을 믿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펜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탐욕이 없으면 다른 의미로 부유합니다. 고독해도 가슴이 따뜻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십시오. 오늘 삶이 너무 무겁다면 간단한 일을 해보십시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감사한 일, 극복한 일, 용서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가치 있게 사십시오. 매일이 의미 있고 모든 순간이 기억되도록 사십시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온전한 삶을 살았기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대인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며 빨리 돌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빨리 갈수록 자신을 잊기 쉽습니다. 몸은 달리는데 영혼이 못 따라가면 피로와 공허가 찾아옵니다. 멈출 때를 알고 고요 속에서 축적해야 행동할 때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무엇도 물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흐르고 기다리며 적응하기에 물은 바위를 뚫고 만물을 기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소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승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행동에는 깊이가 생기고 결정에는 기반이 생기며 성공은 지속됩니다. 고요할 때 축적하는 것은 지혜와 인격, 생명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발휘하는 것은 축적한 것을 세상에 내놓아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움직임만 있고 고요함이 없으면 삶은 고갈됩니다. 고요함만 있고 움직임이 없으면 삶의 박자를 놓칩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잡을 때 인간은 밖으로 성공하고 안으로 평안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필요할 때 천천히 가고 맞을 때 빨리 가며 영원히 몸을 따라오도록 쉬고 자신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굳건하고 여유롭고 자유롭게 걸으며 조급함이 아닌 깊이와 깨어 있음으로 인생이라는 연극을 완성할 것입니다.